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공공조달 속으로 안내하는 조달인입니다. 혹시 피땀 흘려 엄청난 기술의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막상 시장에 나가니 기존 납품 실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적을 쌓으려면 누군가 사줘야 하는데 다들 실적이 없다고 안 사주는 답답한 메비우스의 띠.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청의 예산으로 여러분의 제품을 가장 먼저 구매해주고 공공기관이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에서 직접 사용하며 완벽한 레퍼런스까지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기술이 공공시장의 단숨에 안착할 수 있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지금부터 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겠습니다. 혁신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화면의 파이프라인처럼 4단계의 핵심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지정 신청 및 평가를 거쳐 혁신장터에 등록되면 2단계로 조달청 예산을 통해 최대 5개 공공기관과 시범구매 계약이 매칭됩니다. 이후 3단계 현장 시범 사용을 수행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최종 성공 판정을 받으면 우수조달 물품 연계 등 엄청난 혜택을 얻게 됩니다. 본격적인 1단계, 우리 제품이 자격이 되는지 의사결정 트리를 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용화 이전의 시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 후 7년 이내의 특허나 등록 후 3년 이내의 실용신안, NEP, NET 같은 핵심 기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신청 전 조달청에서 물품 목록 번호를 반드시 먼저 부여받으셔야 완벽한 신청 요건이 갖춰집니다. 심사장에 들어가면 평가위원들은 여러분의 제품을 딱 2가지 기둥으로 평가합니다. 바로 공공성과 혁신성입니다. 공공성은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국민 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혁신성은 기존 제품 대비 압도적인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합산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여기서 실무 팁. 발표하실 때 기존 우수조달 물품과의 기술 및 성능 차별성을 명확히 비교해 주시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보이는데 좀 빠른 길은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산업융합규제 특구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거나 조달청 R&D 연계 사업을 통과했거나 K-테스트베드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등은 공공성 또는 혁신성 심사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고 빠르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면 이제 기관들과 매칭될 2단계입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당 최대 5개 공공기관까지 매칭될 수 있으며 한 기관당 매칭은 1개로 제한됩니다. 우수 매칭 대상인 탄소중립기관 등을 우선 공략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담당자분들은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수요조사기관의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필하셔야 매칭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칭이 성사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될 3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첫째, 15%입니다. 물품 대금의 최대 15% 이내에서 현장 설치비나 시범 사용 비용을 부대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7일입니다. 수요기관과 협약 체결일로부터 딱 7일 이내에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1개월입니다.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된 최종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본격적인 시작이 가능합니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3단계 시범 사용 기간에는 세계 참여 주체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조달기업은 성실하게 혁신성을 검증하고 하자가 생기면 즉각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설치 공간과 인력을 제공하고 시범 사용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조달청에 내야 하죠. 조달청은 중간 점검을 돌며 미비점을 확인하고 최종 심의를 총괄합니다. 시범 사용이 끝난 후 우리 제품은 이 매트릭스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능 필수 항목을 100% 충족하고 기관 만족도가 80점 이상이면 영광의 성공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족도가 50점에서 79점 사이면 보완 판정을 받아 30일 내로 보완 계획서를 내고 재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만족도가 50점 미만이거나 시범 사용을 불성실하게 했다면 이행 불성실 판정을 받아 사업 참여가 원천 배제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 성공 판정을 받으면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날까요? 첫째, 공공조달의 메인스트림인 우수조달 물품 지정 신청 자격과 심사 특례를 즉시 부여받아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둘째, 성공 레퍼런스가 혁신장터에 공식 공개되어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체 예산으로 우리 물건을 수의계약으로 막 사들이는 촉매제가 됩니다. 셋째, 수요기관이 제품 소유를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기관의 정식 자산으로 귀속되어 영구적인 홍보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범 사용이 끝난 제품의 최종 소유권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수요기관이 원하면 해당 기관 자산으로 무상 귀속됩니다. 반대로 거부한다면 조달기업이 물건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판정이 성공으로 끝났는데 기관이 거부한 거라면 회수 비용을 수요기관이 전액 부담하지만 성공이 아닌 이유라면 조달기업이 자비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 방식 시범 구매는 예외로 기업 소유로 남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 레드플래그 3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규격서 상 외국산 부품의 직접 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즉각 지정이 취소됩니다. 둘째, 적용된 특허 권리가 만료되거나 변동되었는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제재 사유가 됩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이행 불성실 판정을 받으면 향후 3년간 모든 혁신제품 사업 참여가 원천 배제되니 성실한 이행은 필수입니다. 혁신제품의 골든타임인 기본 3년의 수명을 최대로 연장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우수시상, 표창을 받거나 확고한 매출 실적을 증빙하면 1차로 1년이 연장됩니다. 여기에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으면 추가 2년, 총 최대 6년까지 공공시장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연장 신청은 반드시 만료일 90일 전부터 완료해야 한다는 점, 달력에 꼭 적어두십시오. 기술력은 끝내주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나 설계 특화 기업이라 제조 공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협업체 구성 승인 제도를 통해 합법적 컨소시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과 기술 책임을 지는 한 개의 추진기업이 최대 3개의 실제 제조 역량을 가진 참여기업과 톱니바퀴처럼 조인을 맺으면 됩니다. 단, 모든 참여기업은 직접 생산 증명서가 유효해야 하며 모든 계약 이행의 책임은 추진기업이 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붙여두셔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과 물품 목록 번호는 완벽히 부여받았는가? 기존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 소명 자료는 준비되었는가? 특허 명의와 신청자 명의는 완벽히 일치하는가? 그리고 외국산 부품 비율이 50%를 초과하지는 않는가? 이 체크리스트에 모두 자신있게 예스라고 답하셨다면 이제 문을 두드리십시오. 혁신조달은 닫혀있던 공공 B2G 시장을 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하이패스입니다. 오늘 이 블루프린트를 무기 삼아 완벽한 준비로 눈부신 성공 판정을 쟁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